불이 난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사회부 김대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지금 조금 전에 상황을 좀 전해줬었는데 화재 원인에 대한 1차 감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경찰의 브리핑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1차 감식을 진행하고요. 화재 원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한 결과 원인과 연관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박광열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301호 거주자가 오늘 새벽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전열기를 켜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이 전열기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네. 이 거주자가 옷가지와 이불로 불을 끄려고 했지만 주변에 옮겨 붙어서 확산되자 본인도 대피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는데요. 바닥에 놓고 쓰는 전열기인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거주자는 72살의 남성인데 화상을 입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봤을 때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YTN 취재진이 화재 당시 또 목격자들도 만나봤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서 건물을 탈출한 거주자들 그리고 목격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거주민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비명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아까 박광열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런 거주민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가스를 마시고 기절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불을 쓰고 밖으로 나갈지 고민하다가 창문을 열고요. 에어컨 파이프를 잡고 내려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네. 불이 난 3층에 26명, 또 옥탑층에 1명이 있었는데요. 부상을 입은 건 18명이었고 이 가운데 17명이 병원으로 옮겨져서 이 가운데 또 7명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인명피해가 난 화재 당시 목격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밖을 보니까 나갈 상황이 아니야. 죽어서 이쪽 저쪽 벌써 밑에까지 불이 붙었어. 맨 처음에 볼 때는 천장에 붙었는데 그때 밑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복도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제 급한 대로 창문을 열었지. 열으니까 좋은 공기가 들어오더라고. 3층만 보고 있었죠. 다. 거기서 또 3층에 이제 늦게 깨어나신 분은 창문에 매달려서 막 뛰어내린 분 2분 봤고요. 근데 바로 또 소방차가 왔는데 또 빨리 와도 대응을 못 하더라고요. 불길은 크지 않았어요. 건물 워낙 작기 때문에 답답했죠, 그게. 나가겠습니다. 안 다쳤어. 안타깝죠. 뭐 말 그대로 안타깝죠. 여기 사는 분들이 여기뿐이 아니고 여기 요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일용직 또 뭐 안타까운 분들. 네,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긴박했던 이유가 있다고요? 네. 불이 난 건물은 3층 규모고요. 2층과 3층에 고시원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불은 고시원인 3층에서 시작됐는데 경찰이 확보한 진술처럼 3층 출입구 근처에서 불이 났다 이렇게 소방당국에 말한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가상으로 만든 그 구조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발화 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301호, 302호, 303호. 애초에 이제 목격자들이 불이 거세게 일었다라고 얘기했던 장소가 저곳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경찰이 확보한 진술을 보면 301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저 301호, 저곳이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연결된 출입구 근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객실에 있던 거주민들의 탈출로가 막혔던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난 시간이 새벽 5시쯤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새벽 시간대다 보니까 대부분 자다가 긴박하게 탈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왼편에 출입구가 보이고 오른편에 완강기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완강기도 설치가 되어 있었지만 이런 긴박한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걸 사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도 거주민들이 완강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불길이 거세고 그리고 연기가 심해서 당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시간대였던 만큼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화재를 인식하고요.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현장 상황이 그만큼 어려웠던 걸로 보이는데 이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도 이미 불길이 상당히 셌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게 오늘 새벽 5시였습니다. 그리고 소방당국은 5분 만에 그러니까 새벽 5시 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이때 이미 불길이 건물 바깥으로 빠져나올 정도로 거셌다고 합니다. 초기에 소화기로 진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었다. 이런 말로 이해가 되는데 네. 이에 따라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주변의 다른 소방서에 추가 출동을 요청했고요. 2시간 만인 7시에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방당국이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화재를 초기에 잡는 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재가 난 이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아하. 이 점도 바로 문제입니다. 예. 현행 법규에 따르면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 시설은요.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법은 2009년 1월에 개정돼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7년에 영업을 시작했고요. 2009년에 주인이 바뀌긴 했는데 그것도 2009년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개정된 법안이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불이 나면 이걸 감지해서 벨이 울리는 경보장치도 설치 의무가 없었습니다. 네. 네. 예,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연면적이 61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그러면 뭐 이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 건물은 1982년도에 인허가 된 건물이어서 이 규정의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있던 비상벨이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불이 나면 직접 벨을 눌러야 하는 방식이었다고 하고요. 또 객실마다 화재 경보기가 있었지만 작동을 제대로 했는지 이건 또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화재 경보기 부분도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또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도 내일 또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됩니다. 소방과 경찰 그리고 전기, 가스 등 관계기관들이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301호 전열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불이 시작됐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만큼요. 내일 감식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담뱃불이 화재 원인이다 이런 목격자 증언도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도 감식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 같은 경우에도 싸우다가 불이 났다 또는 담뱃불 때문에 불이 났다 이런 증언들이 있는데 이런 증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감식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추가로 소식은 또 들어오게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대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